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챕터 5 오염물질의 제거 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염물질의 제거 장치라는 것은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죠. 따라서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을 제거하는 우리가 집진 장치를 이용해서 제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집진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전기 집진 장치가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가장 잘 나오는 내용인데, 전기 집진 장치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집진기 안에 이렇게 집진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집진판. 자, 그리고 집진판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방전극이 들어가 있어요. 자, 방전극이라는 것은 방전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방전을 시키느냐? 코로나 방전을 시킵니다. 코로나 방전을 시켜서 입자에 마이너스 전하를 투여해요. 그래서 입자들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게 있고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전하가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왜 마이너스 전하를 부여하느냐? 여기서 집진극을 플러스로 만들어 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전을 시키면서 이렇게 코로나 방전을 시키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해야지 흡입력을 통해서 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전극에 마이너스 입자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전기집진기는 맨 바깥에 있는 거는 단면이에요. 근데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는 양면이 되는 거죠. 여기도 집진판, 요 맞은편에도 집진판. 맨 바깥에 있는 거는 단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는 양면.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집진장치 중에서 가장 완벽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효율이 가장 우수한 장치. 효율이 우수하면 보통 압력 손실이 커지거든요. 근데 압력 손실도 중력 다음으로 작으면서 효율이 가장 우수한 장치가 전기집진장치입니다. 자, 설명에 있는 것처럼 코로나 방전을 이용을 해요. 코로나 방전을 이용을 해서 기전력으로 입자를 대전시켜서 집진하는 방법인데, 자, 전기집진장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먼저 집진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집진 효율이 99% 이상, 아주 높아요. 자, 그리고 유지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운전비나 유지비가 적게 소요돼요. 그리고 압력 손실이 적어요. 압력 손실이 얼마냐면 전기집진장치는 건식과 섭식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식은 10mH/초, 섭식은 우리가 20mH/초. 그래서 건식과 섭식이 한 몸에 있기 때문에 하나씩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압력 손실이라고 하면 건식이 10이고 섭식이 20이니까 10에서 20mH/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식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섭식은 물을 사용하니까 물을 사용하는 것은 장치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건식은 대용량 처리를 하면서 전기집진기에서는 효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섭식은 소용량을 처리하면서 집진율이 높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장치는 건식은 효율이 떨어지는데 왜 전기는 높으냐면 전하를 이용해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식 전기집진기는 대용량 고효율, 섭식 전기집진장치는 소용량 고효율. 왜 소용량이냐? 섭식은 주로 가스를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용량이 되게 되면 물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폐수에 문제가 있어서 소용량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대량의 분진 함유가스를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회수할 수 있는 입자의 포집이 가능하고 부식성 가스가 포집된 먼지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온가스, 대량의 가스 처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미세 입자 제거가 가능하죠. 그래서 집진기 중에서 가장 작은 먼지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분진은 여러분들 분진이라는 용어는 먼지라는 용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온도 강화가 작은 게 가장 큰 장점. 자, 반면에 단점에 보시게 되면 초기 시설비가 너무 커요. 그래서 부지 면적이 큰 반면에 초기 시설비가 크다는 게 전기집진장치의 단점이죠. 그래서 전기집진장치는 단가가 엄청나게 커요. 자, 그리고 전동변화과 같은 조건 변동에 쉽게 적응하기 어렵다는 게 시험에서 오답으로 자주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기집진기에서는 전압이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5cm의 전기저항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 범위거든요. 정상 범위라는 것은
효율이 우수한 범위라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10의 4승 5cm 이하가 되면 재비산 현상이라고 해서 재비산 현상이라고 해서 포집된 문제가 다시 날아다녀요. 비산이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포집된 게 다시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해?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10의 11승 5cm 이상이 됐어요. 이상이 되면 역전리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 역전리 현상은 스파크가 뛰면서 집진판에 포집되어 있는 먼지에 전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집진판을 이렇게 뒤집으면 쑥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떨어지면 포집이 안 됐다는 소리겠죠. 포집이 안 되면 효율이 어떻게 돼요? 효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재비산 현상과 역전리 현상이 생기면 우리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정상 상태의 전기 저항이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5cm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범위를 우리가 맞추기가 쉽지 않다. 조건이 변동이 되면 이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1번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보면 전기 집진 장치에 관한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은 가브리 회수 가치가 있는 입자 포집이 가능하고 압력 손실이 적어서 소요 동력이 적다. 그래서 압력 손실은 10에서 20mm H초로 중력 집진기 다음으로 작아요. 중력은 얼마로 작으냐? 5에서 10mm H초. 그러면 압력 손실이라는 것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거든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압력 손실을 살펴보면 압력 손실은 수압의 단위, 미리 H2 표현하는데 가장 작은 압력 손실을 가지는 집진기는 중력 집진 장치 5에서 10mm H2 또는 5에서 15mm H2라고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전기 집진 장치. 자, 전기 집진 장치는 10에서 20mm H2. 여기에서 10은 건식, 20은 섭식. 그래서 건식과 섭식이 한 몸에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나타낼 수는 없어요. 같이 판단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벤츄리 스크래브. 벤츄리 스크래브는 세정 집진 장치예요. 얼마냐면 300에서 800mm H2. 가장 크죠. 그래서 압력 손실이 가장 작은 것은 그러면 중력이 나와 있으면 중력이 정답. 중력이 없고 전기가 있으면 전기가 정답.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벤츄리 스크래브가 정답.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큰 거, 작은 거. 자, 그 다음에 나번에 고온가스나 대량의 가스 처리가 가능하다. 맞죠? 다번에 전압 변동과 같은 조건 변동에 쉽게 적응을 하나요? 쉽게 적응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배출가스의 온도 강화가 적다.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집진장치 중에서 집진 효율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미세한 입자를 제거하는 장치가 전기 집진장치. 자, 그리고 우리가 장치 중에서 건식 장치 중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과 집진 장치의 특징을 보시면 장점은 1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미세 입자의 제거가 가능하다. 그래서 1마이크로미터 이상. 그러면 보통 10마이크로미터 전후의 입자를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정 집진 장치, 세정이라는 것은 물을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세정 집진 장치보다 압력 손실과 동력 소모량이 적다. 그래서 압력 손실이 제일 큰 게 뭐냐면 물을 사용하는 세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과 집진 장치는 건식이기 때문에 세정 장치보다는 압력 손실이 적어요. 그러면 이 여과 집진 장치 압력 손실은 얼마 정도가 되느냐 하면 100에서 200mm H2. 그러면 세정 집진 장치는 압력 손실이 얼마냐? 예외도 있어요. 분무탑이라는 예외도 있는데 보통 200mm H2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여과제의 사용으로 우리가 여과제가 필터니까 필터로 처리하니까 여과제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설계의 융통성이 있다는 게 여과의 특징. 반면에 단점은 폭발성이나 점착성이나 흡석성 먼지의 제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폭발성이나 점착성이나 흡석성 먼지는 어디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느냐? 세정 집진 장치를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물을 사용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폭발성, 점착성, 흡석성 먼지를 처리할 수 있는데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다시 말해서 여과 집진 장치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폭발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폭발성을 일으킬 수 있는 분진, 예를 들어서 커피가루라든지 밀가루 이런 것들. 그리고 점착성이라는 것은 달라붙는 부착성을 가지는, 그리고 흡습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분을 쉽게 흡수할 수 있는 먼지라는 거죠. 그리고 수분이나 여과 속도에 대한 적응성이 떨어진다. 왜 그러냐면 여과 집진 장치는 건식이란 말이에요. 건식이니까 수분에 대해서는 가장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과제를 사용하니까 여과제의 교환으로 유지비가 고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여과제가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전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등은 우리가 사용 시간이 있거든요. 그 사용 시간이 지나면 전등이 이제 맛이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과제 같은 경우에서도 사용 수명 시간이 있어요. 그 수명 시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니까 유지비가 많이 드는 단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문제 2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여과 집진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다양한 여과제의 사용으로 인해서 설계 시 융통성이 있습니다. 설계 시 융통성이 있다. 다음에 폭발성이나 점착성 먼지의 제거가 용이한 것은 어떤 장치죠? 세정 집진 장치죠. 그리고 수분이나 여과 속도에 대한 적응성이 떨어지고 여과제의 교환으로 유지비가 고가.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과 집진기를 통해서 우리가 입자성 물질을 제거를 시켰을 때 여과 집진 장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집진 원리는 어떤 원리를 쓰느냐? 확산, 관성 충돌, 차단, 중력작용, 이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여과 집진 장치의 집진 원리는 확산작용, 관성충돌, 차단작용, 중력작용이라는 거. 자,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는 여과 속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과 속도는 가스량은 면적 곱하기 여과 속도. 그래서 가스량을 계산했을 때 면적의 여과 속도를 곱하면 우리가 유량이 돼요. 가스량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여과 속도라는 VF를 계산하게 되면 유량에서 면적을 나눠주면 되겠죠. 자, 문제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필터, 여과 집진 장치입니다. 여과 집진 장치의 종류 중에 백필터가 있어요. 백필터를 이용해서 가스 유량이 100m의 삼성퍼미니처의 함진가스를 2.0cm/s의 여과 속도로 처리하고자 한다. 소요되는 여과포의 유효 면적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게 제곱미터잖아요. 그럼 제곱미터가 나오려고 하면 지금 함진가스 속도가 cm/s예요. 가스량이 미터의 삼성퍼미니처예요. 그럼 속도에서 나눠줘야 될까요? 유량에서 나눠줘야 될까요? 그렇죠. 유량이죠. 유량이 미터의 삼성퍼미니처니까. 자, 여기서 속도 2.0cm/s를 나눠줘요. 그런 다음에 단위를 맞춰야 돼요. 자, 단위를 맞출 때 어떻게 맞추느냐?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미터와 센티미터의 개념, 미터로 바꿉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m는 10의 2성 센티미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책처럼 이제 책에서는 바로 바꿔놨는데 10의 마이너스 2성이라고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분을 뭘로 고치죠? 세크로. 그래서 1분은 60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정하게 되면 단위 자체가 제곱미터로 나오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83.33 제곱미터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스크래버입니다. 스크래버라는 것은 세정 집진 장치를 뜻해요. 자, 세정 집진 장치는 물을 사용하는 습식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전기에는 건식과 습식이 병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는 건식과 습식을 같이 쓰고 스크래버라는 세정 집진 장치는 딱 습식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입자성 물질과 가스성 물질을 제거했을 때 입자성 물질은 습식이든 건식이든 다 처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입자성 물질이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용량을 처리한다는 것은 주로 건식을 이야기하고 그 건식은 입자성 물질만 처리하는 장치거든요. 반면에 습식은 물을 사용하는 습식은 가스성 물질을 같이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대용량 가스를 처리하게 되면 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소용량 가스를 처리하고 가스는 부피가 작기 때문에 공간을 좁게 만들어요. 좁게 만들면 물을 적게 넣어도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압력 손실을 좀 크게 해주면. 그래서 습식은 장치가 소용량입니다. 소용량으로 해서 가스를 처리하는 게 주목적이죠. 근데 입자성 물질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스와 입자를 동시에 처리하는 게 세정이지만은 주 처리 대상은 입자성 물질은 건식을 통해서 처리하고 그리고 가스성 물질을 섭식을 통해서 처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스성 물질과 입자성 물질을 처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세정 집진 장치의 장점인데 물을 사용을 하는 세정 같은 경우에서는 압력 손실이 모든 장치 중에서 가장 큰 또 단점을 가지기도 해요. 자, 스크래버는 액적 또는 액막을 형성시켜서 함진가스와의 접촉에 의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인데 특징에 보시면 2차적 먼지 처리가 불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세정장치는 물을 이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가스성 물질과 입자성 물질에서 친수성, 물에 잘 녹는 것, 소수성, 물에 잘 녹지 않는,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친수성을 처리하기에 적합하고 물에 잘 녹지 않는 소수성을 처리하기에는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친수성, 물에 잘 녹는 것들을 처리를 쉽게 해요. 그 다음에 전기나 여과 장치보다 좁은 공간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치가 소용량이에요. 소형 처리를 하니까 장치가 작겠죠. 장치가 작으니까 설치하는 면적도 좁죠. 그래서 가스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죠. 한번 제거된 입자는 다시 처리가스 속으로 재비산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 처리가 됐다는 소리는 물을 이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다시 생성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고온다습한 가스나 연소성 및 폭발성 가스 처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고온다습한 가스나 연소성, 폭발성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세정, 섭식, 처리할 수 없는 것은 건식, 여과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다. 여과 집중기에서 배웠죠. 자, 그리고 가동 부분이 작고 조작이 간단해요. 그래서 가동 부분이 작아야지 장치가 적거든요. 그 다음에 고장도 적고 조작이 간단하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입자성 물질과 가스성 물질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어요. 대신에 친수성, 물에 잘 녹는 물질은 처리가 용이한데 비친수성이라는 소수성,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은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접착성이나 조해성. 접착성이라는 것은 달라붙는 부착성 물질, 조해성이라는 것은 수분과 결합하게 되면 부서지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접착성이나 조해성 먼지 처리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건식에서는 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섭식에서만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친수성 더스트가 먼지니까 친수성 먼지의 집중 효과가 높은 반면에 소수성은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단점은 냉환기, 추운기입니다. 추운 혹한기. 냉환기에서는 세정수의 동기에 의해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보온 장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2번 부식성 가스의 흡수로 재료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 섭식에서는 또 부식이 발생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소수성 먼지의 집중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 소수성은 물에 잘 녹지 않는 거죠. 압력 손실과 동력 소비량이 크고 많은 물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단점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계속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보시면 먼지 및 유해가스를 동시 처리 가능한 스크래버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높고 그리고 2차적 분진 처리 장치가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좁은 공간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부식성 가스의 회수가 가능하고 가스에 의한 폭발의 위험성이 없죠. 반면에 건식은 폭발의 위험성 물질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섭식에서 처리하죠. 그리고 유지 관리비가 저렴한 게 아니고 비싸죠. 그리고 부식성 가스의 용해로 인해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게 단점이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압력 손실이 가장 큰 압력 손실이 존재하죠. 벤츄리 스크래버라는 압력 손실이 가장 큰 장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정 집진 장치의 종류는 세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면 유수식. 유수식이라는 것은 물을 가두어 놓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압수식. 압력을 가해서 물을 뿌려주는 것. 회전식. 팬을 설치해서 회전을 시키면서 처리하는. 그러면 유수식 장치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가스 선회형, 그리고 임펠러형, 로타형, 분수형 네 가지가 있어요. 반면에 가압수식. 압력을 이용을 해서 물을 뿌려주는 장치에서는 충전탑을 우리가 다른 말로 흡수탑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부무탑, 그리고 벤츄리 스크래버, 제트 스크래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팬을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회전식 같은 경우에서는 타이젠 와셔와 임펄서 스크래버가 있죠.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다음 중에서 유수식 세정 집진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가압수식 세정 집진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끔씩 출제할 수 있으니까
내용 자체를 정리를 한번 꼭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원심력 집진기라는 사이클론 집진 장치입니다. 자, 원심력 집진 장치라는 것은 뭐냐면 장치가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입구, 출구. 자, 여기에 뭐를 형성을 시켜놨느냐 하면 선해기류를 형성시켜 놨어요. 그래서 선해기류에 빨려 들어간, 선해기류가 원심력입니다. 자, 선해기류에 빨려 들어가려면 입구 속도가 빨라야 돼. 입구 속도가 커야 돼요. 그리고 큰 입자를 놔야 됩니다. 그래서 입구 속도가 큰 입자들은 선해기류에 빨려 들어가서 제거가 되는 이런 원리를 원심력 집진장치 사이클론이라고 해요. 자, 압력 손실은 100ml H2O 전후, 100ml H2O 전후니까 80에서 100 정도. 자, 그리고 고온가스 처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먼지량과 유량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미세 입자의 집진율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처리와 주처리가 있거든요. 조금 전까지 배웠던 전기, 여과, 세정은 주처리예요. 그래서 미세한 입자를 처리하면서 효율이 우수한 장치예요. 그 다음 지금부터 배우는 원심력 집진기라는 사이클론, 그리고 관성력, 중력 집진기는 큰 입자를 처리하는 1차 처리 장치거든요. 그럼 큰 입자만 처리하니까 미세한 입자를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 효율이 떨어져. 근데 주처리 장치 같은 경우는 세정, 여과, 전기 같은 경우에서는 1차 처리 장치에서 큰 입자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미세한 입자만 처리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처리 효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주처리 장치라는 세정이나 여과나 전기 집진 장치는 반드시 1차 처리 장치라는 전처리 장치가 필요해요. 근데 효율은 떨어지지만 전처리 장치라는 중력, 관성력, 원심력 집진 장치는 반드시 주처리 장치가 있어야지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고농도로 처리했을 때는 병렬, 그리고 응집성이 강한 먼지는 직렬로 연기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함진가스의 온도가 높아지면 집진율은 떨어지죠.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처리 효율이 힘들어져요. 그 다음 원심력과 중력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중력은 원심력보다는 더 큰 입자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입 속도의 변화 없이 입구 면적이 증가하면 압력 손실이 증가해서 효율이 감소하는 단점을 가지는 장치이기도 해요. 자, 문제 15번에 보시게 되면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의 처리 시설이 사이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사이클론이 원심력 장치입니다. 원심력 집진 장치예요. 자, 압력 손실은 80에서 100ml H2O 맞죠? 고온가스 처리가 가능합니다. 먼지량과 유량의 변화에 민감하죠. 미세 입자의 처리 효율이 높다. 미세 입자를 처리하는 것은 주처리입니다. 주처리. 그런데 지금 사이클론 같은 경우에서는 전처리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관성력 집진 장치입니다. 관성력 집진 장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성력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장치예요. 자, 먼저 일반적으로 관성력은 충돌 직전에 처리 가스의 속도가 크고, 그리고 처리 후에 출구 가스 속도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충돌 직전 입구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큰 입자들은 관성력이 작용하거든요. 반면에 처리가 된 후에는 장치에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에 처리 후에 출구 속도는 느린 게 좋아요. 그리고 기류의 방향 각도가 작고 방향 전환 횟수가 많을수록 압력 손실은 커지는데 집진 효율은 높아지죠. 그래서 집진 효율을 높이려고 하면 방향 각도를 작게 하고 방향 전환 횟수를 많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모양과 크기의 호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적당한 모양과 호프라는 것은 더스트 박스라는 먼지를 포집하는 박스입니다. 그리고 함진 가스의 충돌 또는 기류의 방향 전환 직전에 가스 속도가 크고, 충돌 직전에 가스의 속도가 크고, 방향 전환 시에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미세한 입자를 포집이 가능하다. 여기서 미세 입자 포집이 효율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관성력이 작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충돌 직전 입구의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관성력 집진 장치의 효율 향상 조건으로 틀린 것은, 가번 일반적으로 충돌 직전에 처리 가스 속도가 크고 처리 후에 출구 가스 속도는 늦을수록
밀입자의 제거가 쉽다. 밀입자라는 게 미세한 입자입니다. 그럼 밀입자가 제거되면 처리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기류의 방향 각도가 작고 방향 전환 횟수가 많을수록 압력 손실은 커지나 집진은 잘 된다. 집진 효율이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적당한 모양과 크기의 호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진가스의 충돌 또는 기류의 방향 전환 직전의 가스 속도는 어때요? 크고 방향 전환 시 곡률 반경은 작아야지 미세한 입자 포집이 가능하죠. 미세한 입자 포집이 가능해야지 포집 효율이 높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관성력 집진 장치의 나머지 특징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6번 중력 집진 장치입니다. 자, 중력 집진 장치는 말 그대로 중력에 의해서 처리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입자가 가장 큰, 가장 무거운 입자를 처리하는 게 중력 집진 장치죠. 따라서 중력에 의한 자연 침강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입자의 크기가 50 마이크로미터 이상. 그래서 50에서 1000 마이크로 사이의 입자를 처리하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 함진가스 온도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전처리 장치, 큰 입자를 처리하는 전처리 장치입니다. 그리고 유지비나 설치비가 적게 드는 반면에 신뢰도가 낮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처리 효율이 어떻다는 소리예요? 처리 효율이 낮다, 떨어진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집신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강실 내의 처리가스 속도가 작을수록, 그래서 처리가스 속도가 작다는 소리는 장치에 머물 수 있는 체류 시간을 길게 해준다는 소리예요. 장치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지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처리가스 속도가 작으면 밀입자를 포집할 수 있다는 소리는 처리 효율이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침강실의 높이가 낮고 길이가 길수록 침강실의 높이가 낮다는 소리는 입자들끼리 부딪히겠죠. 부딪히면서 포집이 돼요. 무거워지면 가라앉겠죠. 그리고 집진기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체류 시간이 길어지니까 집진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입자가 작을 때는 침강 속도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입자가 작다는 소리는 가볍다는 소리예요. 가벼우니까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속도를 침강 속도라고 하거든요. 침강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포집률이 떨어지죠. 집진 효율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침강실 내의 배기가스 기류는 균일해야 돼요. 그래서 기류 자체가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자 자체의 중력에 의해서 침강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다단일 경우에서는 단수가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다단인 경우에 여러 단수인 경우에서는 집진 효율은 커지나 압력 손실도 같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처리 장치는 집진 효율이 커지면 압력 손실도 같이 커지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게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장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집진 장치라는 게 있어요. 자, 집진 장치를 설치를 했을 때 앞에 설치한다고 해서 전처리 장치가 1차 처리 장치예요. 자, 그리고 바로 다음에 설치한다고 해서 주처리 장치가 2차 처리 장치예요. 그리고 출구, 그리고 입구 이렇게 설치하거든요. 자, 그러면 전처리 장치의 특징이 뭐냐면 큰 입자를 처리할 수 있어요. 큰 입자를 처리하니까 미세한 입자를 처리를 못해. 미세 입자를 처리를 못하니까 처리 효율이 어때요? 낮아져요. 이렇게. 그리고 전처리 혼자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전처리 장치의 특징이에요. 자, 반면에 주처리 장치는 미세한 입자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처리 장치에서 큰 입자를 처리하고 주처리 장치에서 미세한 입자를 처리하니까 처리 효율이 어때요? 처리 효율이 우수해요. 아주 높아요. 자, 그 대신에 주처리 장치만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처리가 필요해요. 왜? 전처리를 설치 안 하면 큰 입자들이 주처리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처리 장치의 성능이 아주 떨어지죠. 실제로 처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전처리 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중력, 관성력, 원심력 장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주처리 장치의 종류에는 세정, 여과, 전기가 있어요.
따라서 중력의 원리를 쓴다고 해서 중력 집진장치, 관성력의 원리를 이용한다고 해서 관성력 집진장치, 원심력을 이용한다고 해서 원심력 집진장치, 습식, 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세정 집진장치, 여과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여과 집진장치, 전하의 원리를 이용한다고 해서 전기 집진장치, 이렇게 6개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미세 입자를 처리하고, 그리고 효율이 우수해요. 이 내용을 보면, 자, 왼쪽으로 갈수록 큰 입자를 처리해. 그리고 효율이 낮아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간다는 소리는 중력 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간다는 소리는 전기 쪽으로 갈수록.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집진장치에서 전처리, 주처리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게 되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처리 장치는 큰 입자를 처리하는 장치인데, 중력이나 관성력이나 원심력 집진 장치가 있는데, 전처리 장치는 혼자 쓸 수 있어요. 대신에 효율이 떨어져서 그렇지. 근데 주처리 장치는 세정, 여과, 전기 집진 장치가 있는데, 반드시 전처리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처리 장치는 써야 돼요. 주처리 장치는 혼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처리 장치의 특징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처리에서 큰 입자를 처리하기 때문에 주처리에서 미세한 입자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한 입자까지 처리하니까 처리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장치가 아무래도 주처리가 고가고 아무래도 전처리가 상대적으로 저가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집진장치를 전처리와 주처리로 나눠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